자, 오늘은 이제 1학기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3가지 모두 다 진행을 했는데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끝난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수를 지금 이제 다 확인을 했을 텐데요. 뭐 일찍 조금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마지막 수업에 있었던 친구들은 아마 제가 종례 그 시간 전에 그 평가지를 다 붙여놨거든요. 여러분들 교실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 그리고 내가 원래 이 점수였나 하고 어떤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한 학생들 모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록지를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이 분포 상태를 봤을 적에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 평균이 한 50점대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도 굉장히 좀 일정하고 균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전체적인 분포 상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못 본 거는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다만 좀 너무 점수가 극단적으로 안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 있죠. 이쪽 분포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의 스타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도 느꼈겠지만 수업 시간에 어쨌든 간에 참여를 열심히 하거나 선생님이 하는 말들 잘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여기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쟤보다 뭐 체육을 잘하는 것 같은데 쟤가 나보다 점수가 높네. 이거 시험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선생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쵸 체육이죠. 체육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통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지만 단순히 어떤 신체 활동에서의 탁월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하는 걸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영상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안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떤 신체 활동의 탁월성을 측정한다기보다 조금 인지 영역이라든지 정의적 영역, 그러니까 정의적 영역은 어떤 태도와 관련된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면 뭐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도 많은 친구들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체육 점수가. 그리고 체육 너무 수행평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체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대강은 알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은 또 그 선생님의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수업을 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체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신체 활동,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뭐 영역으로 따지면 뭐 신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어떤 신체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인지적인 부분, 우리가 사고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도, 이런 식으로 3가지. 그래서 어떤 순서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 3가지 모두 다 골고루 중요하지만 평가의 한계 상황에 있어서 신체적인 부분을 조금 가장 우선순위로 평가를 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기와 관련된 평가는 막 다 만점이야. 근데도 점수가 안 나온 이유 보면은 영상 제출 안 했죠. 영상 제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부터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또 어떤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온라인 수업을 포함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놓치지 않고 했느냐.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 자, 인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자체가 이제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영상을 잘 시청을 한 친구들 그리고 뭐 영상을 조금 까먹더라도 보고 나서 학교에 와서도 예를 들면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포핸드 서브 같은 거 있죠. 포핸드 롱아이 서브. 뭐 백핸드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포핸드 롱아이 서브 할 때 좀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부학적 자세라던가 뭐 해부학적 자세라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도 등교를 여러분들이 해서 수업을 할 때에는 영상 기초, 과학적인 원리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거대로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포핸드 우리 그 서브 있죠. 롱아이 서브. 그거는 잘하는데 오히려 선생님 알고 보니까 숏 서브가 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골고루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내가 조금 체육,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태도와 관련된 부분 잘 챙기고 수업 준비 잘하고 그리고 과학적 원리화에서 내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실행에 봄으로써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신체적인 기본적인 신체 활동 능력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좀 이렇게 낮은 쪽에 0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좀 이쪽 부분에 정규분포 비율 중에 있어 이쪽 부분에 내가 좀 속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나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분석했을 적에 내가 신체적인 어떤 활동을 잘 못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인지 영역과 태도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부분 있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하지 않았던 거, 두 번째 태도 같은 경우에는 깜빡한 거, 그렇죠? 영상 제출 같은 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에서 조금 더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위치해 있던 친구들 있죠? 이 중간에 위치해 있던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을 해볼 때 선생님이 말한 이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 내가 과학적인 원리를 어떤 걸 알고 있는지 태도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에서 내가 중간 스코어 있죠. 50점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친구들 수행평가 점수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2학기 때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꼭 점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평생 스포츠라고 해서 결국에는 한 가지 뭐 대학을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이 아닌 어떤 다른 활동을 하든 반드시 어떤 체육활동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그런 평생 활동은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점수대가 중간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분석을 해보자면 자 먼저 나는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평소에 운동 능력과 관련돼 있어서 운동신경이 좋다는 얘기를 못 듣는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종목 있었죠. 플라잉 디스크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저거 뭐야 처음에 라이스 있었죠. 라이스 플라잉 디스크 그 다음에 우리 배드민턴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했었잖아요. 근데 뭐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처치할 때 사실 신체적인 어떤 능력, 탁월성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태도적인 부분과 원리.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압박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어느 부위에다가 어떻게 관절 어디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라이스를 그냥 제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점수 중간 점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플라잉 디스크 배드민턴 중에서 플라잉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신체 관절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쓰지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굉장히 힘으로 절대 배드민턴도 그렇고 플라잉 디스크도 그렇고 힘이 없어서 근력이 약해서 불이익을 받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근력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남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가를 다르게 했을 텐데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평가 종목이 모두 동일하면서 평가 방식들도 모두 다 동일했죠. 남녀 성차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성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 디스크에서 내가 신체적인 부분에 어떤 부족한 점이 내가 만점을 받지 못했거나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면 실제로는 내가 몸을 이용해서 어떤 도구를 조작하는 운동이었죠. 플라잉 디스크가. 그거를 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말했던 거 멀리 일단 나가지 않아요 라고 했을 대부분의 어떤 원인은 손목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드민턴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손목 관절을 우리가 근위에서 원위 가까운 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순서대로 우리 팔꿈치 관절이 몸에서부터 멀어지는데 이 관절이 순서대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 디스크를 던지거나 배드민턴을 뭐 쳐야지 언더든 포핸드든 다 같이 쳐야지만 순차적 가속이라는 게 일어나서 과학적 원리 얘기를 했었죠. 온라인 영상에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큰 힘을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고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를 활동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점수가 이제 여기에서 플라잉 디스크가 조금 배드민턴이랑 같이 깎인 친구들 있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운동신경이 떨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1학기 때 했었던 세 종목은 근력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종목들에서의 어떤 시험, 평가 항목을 선생님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이런다는 거는 내가 힘이 조금 부족해서 나 힘이 약해, 운동신경이 떨어져,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을 집에서 한 번이라도 따라해 봤는가, 그리고 학교에 나왔을 적에는 영상을 좀 듣지 않았어라도 적극적으로 선생님에게 이거 알려주세요 라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두 여러분들 147명의 점수들, 그리고 평소 태도들, 수강 완료 여부들을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근데 열심히 어느 정도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내가 사실 열심히 모든 걸 다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점수가 아니라 중간때 40점, 50점 정도 때의 어떤 중간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은 원인 자체를 내가 운동신경이 없어, 힘이 떨어져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내가 체육 이거 활동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원래 운동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거고 나는 원래 못했으니까 못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익숙하지 못한 습관, 사고의 과정이 좀 잘못되어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인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쳤는데, 배드민턴 서브를 쳤는데 멀리 안 나가, 짜증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안 돼요 라고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 자세하게 티칭을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했거든요. 디스크 던질 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영상 설명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많은 연습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원리만 어느 정도 이해해서 우리 하이저, 에나이저 다 기억나시죠? 어디 쪽으로 기울여야 어디 쪽으로 디스크가 휘게 되는지, 어디 쪽으로 던져야 디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도 베르누이 정리라든지 마그누스, 그래서 양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기울였을 적에 디스크가 어떻게 한다, 이러한 원리 파악만 어느 정도 하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 평가 과정에서 내가 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 과학적 원리라고 하는 부분 있죠. 원리,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원리, 이 원리에 대한 것을 조금 내가 가볍게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학기 때 마찬가지 농구, 배구, 필라테스를 진행하는데 절대 원래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평가 방식을 선생님은 원래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시험 방식이나 평가를 선생님은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교육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균형 잡힌 어떤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적에 점수를 잘 나오게끔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때 나는 원래 운동을 잘 못했어, 그리고 쟤는 원래 운동을 잘하니까 그냥 잘하겠지, 나는 원래 점수가 항상 안 좋았으니까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신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인지적인 부분에서 내가 과학적인,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수행평가 포인트 이걸 할 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나 원리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사실 잘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옛날부터 디스크 던지기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원리를 몰라도 내 몸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손목을 어떤 식으로 낚아채서 치는지, 스냅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오랜 기간을 했기 때문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논외로 두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리적인 부분만 한 번씩 두 번씩만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평가다. 앞으로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점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쪽에 있는 점수에서의 어떤 원인은 선생님이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그 원리 파악이 미숙했다. 원리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아까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던져서 실패했다가 아니라 어디로 기울여야 되는지 하이저가 뭔지 엔하이저가 뭔지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리 파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배드민턴도 내가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내가 이 치는 힘이 없어서 팔 힘이 없어서 셔틀콕을 멀리 보내지 못했다. 절대 아니에요. 손목으로 선생님이 멈춘 상태에서 팔꿈치랑 어깨 고정한 상태에서 손목만 해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거 보여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인 가속, 해부학적 자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편안하게 칠 수 있는지 영상 이미 다 이전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 얘기했습니다. 원리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태도적인 부분. 태도자가 다 뭐냐면 저번 주를 기점으로 수행평가 다 끝나고 여러분에게 점수 공개했는데 라이스가 뭐예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 영상을 아예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 사실 지금 이 영상도 안 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선생님이 라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 영상들은 분명히 온라인 수업 여러분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대 시청할 수 있게끔 주로 메인 컨텐츠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조금씩이라도 관심 있게 봤다면 35점씩 다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여기 중간보다 훨씬 다 높은 점수에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태도적인 부분 항상 온라인 수업 같은 거라든지 영상 제출 같은 거 잘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2학기 때에도 우리가 세개 종목 아까 이게 아니냐?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세 개 종목이 농구, 배구, 그리고 우리가 필라테스 이렇게인데 자 필라테스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간단한 설명 이외에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 진행하는지와 수행평가 제출 방법을 학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여러분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라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영상 제출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2학기 때 태도와 연관이 되니까 잘하던 친구들은 원래 꼼꼼하게 챙기면 되고 1학기 지금 점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 점수 꼭 챙겨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농구, 배구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종목을 잘하던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돼 있지 절대 않아요. 배드민턴도 보면 알겠지만 이번 시험 자체가 원래 배드민턴 잘 치는 친구들이 다 점수를 잘 받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배드민턴 경기 능력과 조금은 별개로 어떤 원리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식으로 어떤 그 서브를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고 시험을 임하고 수업을 잘 듣는다면 훨씬 더 충분히 좋은 점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 있죠? 이쪽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체육을 나는 정말 잘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미해도 좋습니다. 사실 체육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단순히 빠르다, 힘이 세다, 높이 뛸 수 있다, 어떤 것을 멀리 던질 수 있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탁월성과 우월감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로서 체육을 잘한다라는 그 수식이 붙었는데 사실 오늘날의 체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체육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탁월성만 가지고 말하는 체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어떤 운동선수들 근데 요즘에도 이제 운동선수들이 사실 인정이라든지 이런 태도와 과학적인 원리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사고내고 우리 체육의 어쨌든 방향 자체가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관계.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인적인 관계, 말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덕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덕체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신체가 당연히 체일 거고 인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원리에 대한 거 파악하는 거 이게 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 그리고 태도 같은 것이 이제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덕체 여기 체지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고 이 마지막에 0점에 조금 가까운 친구들 있죠. 정규 분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친구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하지만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원인 자체가 이제 태도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내가 온라인 클래스 수강을 정말 다 온전하게 잘 했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하는 과제를 잘 제출했는가 했다면 사실 여기에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뭐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너는 뭐 선생님 말도 안 듣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럴 수 있죠. 분명히 여기 이 체육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니까 2학기 때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6월, 7월 수업에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흥미를,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할 텐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중에서 난 되게 억울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피드백을 주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중간 그쵸. 원리파, 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앞으로도 2학기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도 체육이나 신체 활동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조금 말 빠르게 정신없이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1학기 때 진행했던 이 세 가지의 수행평가들 피드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체육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죠. 수행평가 100%로만 진행이 되는데, 사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특성상 제일 큰 한계점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뭐 입시 중심의 뭐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시험만 본다 뭐 얘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적에 가장 어떤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피드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점수 확인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점수를 받았지? 내가 왜 이걸 틀렸지? 그럼 이거의 옳은 정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이라, 뭐 모든 과목은 아닐지라도 어떤 특정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되게 잘할 가능성도 있고, 뭐 지금 당장 잘하는 건 아니라도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은 대학교에서 학부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꼭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행평가가 끝나면 자, 점수, 공개, 등수 이렇게 너는 이거 이런 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 학생이 그 점수대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점수가 이렇게 더 향상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피드백을 꼭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체육을 좋아하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러한 부분의 피드백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체육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순히 시험이 끝난 부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 열심히 어느 정도 했다면, 뭐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한 번씩은 내가 왜 이렇게 나올까, 내가 왜 이 점수일까, 이 분포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할까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면서 각 교과 담당 선생님 또는 뭐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더 좋은 결과, 그리고 그것이 뭐 입시를 떠나서도 앞으로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건설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조금 거창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체육의 어떤 수행평가랑은 또 조금 달라라고 뭐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2학기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태도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준다면은 그런 점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등교 6월에 할 때는 각 반의 이제 체육부장들은 의견을 수합해서 뭐 선생님 댓글로도 달아달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운동장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가 체육관을 쓰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고 싶은 활동, 뭐 또는 아니면 우리 2학기 때 농구, 배구, 필라테스 있죠. 여기서 조금 먼저 미리 조금 맛보기로 수업을 해보고 싶다,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또 체육부장 통해서 의견 전달을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조금 남은 6월달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한번 수업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